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도조종자 필기 영역 2형 보겠습니다. 자, 레저 스포츠 사업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업법에 보면은 이제 사업법은 총 세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레저 스포츠 사업, 그리고 이제 사용 사업, 그다음에 이제 기체 대여업 이렇게 이제 세 개로 크게 보면 나눠지는데 이 사업 각각의 사업의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예요. 근데 레저 스포츠하고 사용 사업에는 둘 다 조종 교육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3번이고요. 다음 중 항공보험에 근거하는 법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이 항공보험이라고 해서 항공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1억 5천만 원 이상 배상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정해서 그 가입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항공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대인 관련해서 보상 금액은 1억 5천 이상으로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항공기 대여업에 관련된 사항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개인 자산 평가액은요. 여기 보면 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7억이 아니라 3억 7천 5백. 3억 7,500 이상 이제 자본금이나 자산 평가액이 있으면 개인 자산 평가액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경량 비행 장치류는 이제 3천만 원의 자본금이나 자산 평가액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항공기 대여업에 관련된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개인 자산 평가액은 3억 7,500이 있으면 되고요. 일단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명의대여의 금지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명의대여하고요.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번 요금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적은 요금표를 갖추어 둔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요금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짝지어서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공사업법 84조 그리고 62조 이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며 D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조언 구역은요. 항공교통 조언 업무를 제공하는 비관제 공역이고요. 훈련 구역은 민간 항공기의 훈련 구역, 군작전 구역은 군사 작전을 위한 구역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구역은 3번의 비행장 교통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 통제 공역에 해당되는 구역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통제라는 말이 나오면요. 제한 그리고 금지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제한하고 금지를 찾아서 있는 거,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으로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의 공역, 1000피트는 미터 수로 환산하면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공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 보면은 150m 미만으로서 이제 비행을 하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제일 낮은 공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G등급 공역이고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 중 틀린 것은 물어봤는데 자, 위반 사항 틀린 거.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냥 올바른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시계 비행을 한다는 건 사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위반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물어봤네요.
인적 요인은 인간과 관련 주변 요소들 간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는데, 자, 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사고는 사람과 무엇의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즉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인적 분석하는 것이 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항공사업법의 목적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이용자의 편의 향상, 경제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 사업 질서 유지는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교통 이용자 보호는 이제 사업법 목적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12번 말소 신고 기한, 이거는 너무 쉽죠. 말소 신고 기한은 15일, 변경은 30일. 그래서 말소는 15일입니다. 양도양수 인가 신청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사용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양도양수인의 성명, 주소를 공고해야 된다. 지위승계 효력은 신고 접수 후부터 발생된다. 접수 후가 아니라 수리 후죠. 우리 그 사표 수리한다고 하죠.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면은 이제 사직서를 내면은 수리를 해야 정확하게 이제 사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사직서를 낸 거가 이제 정확하게 된 거기 때문에 퇴직금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신고 접수 후가 아니라 수리 후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프로펠러의 효율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다르게 설명한 거 물어봤네요. 호버링 중 효율이 향상되고 전력이 절약된다 라고 했는데, 호버링 하면요 효율이 떨어지고요 전력이 오히려 더 소모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설명한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진 맞습니다. 변경 신고 사항 중 틀린 사항 물어봤는데, 변경 신고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이름 혹은 회사의 이름, 회사 성명, 그리고 이제 또는 주소 또는 명칭, 그런 것들이 바뀐 경우. 두 번째는 기체를 사용하는 용도,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다가 뭐 농업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3번은 보관처가 변경된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경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3번에 보관처 변경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신고해야 돼요. 틀린 사항은 3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응시 자격 중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4종은 이제 수료증이죠. 수료증인데 만 10세 맞고요. 1에서 3종은 14세 맞고요. 2종 취득 요건인데 1종이나 2종 기체로 10시간 이상 비행하면 되죠. 틀린 건 3번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신체 검사서 물어봤는데, 요거는 TS 공단 사이트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봤는데요. 스스로 인식,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화, 자율지능이 정답이고요. 자동기계는 그냥 기계적인 그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 뭐 톱니바퀴나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토스트 기계 같은 거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자동화라는 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죠. 코딩을 해서 어떤 간단한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자율화는 이 프로그램과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 AI라고 하죠. 요즘 인공지능.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체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그 배운 내용을 다시 재학습하고 해서 발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이제 자율화, 자율지능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농업용 무인 비행장치 안전사항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안전거리 12m. 이건 조종자 때 시험 볼 때도 나오죠. 안전거리는 최소거리 15m입니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 물어봤네요. 비상착륙 시 이를 정지하지 않고 착륙에 상관없죠. 40m 전진 기동 시 콘에서 4m 추가 전진. 전진 콘이 있으면 전진 콘에서 앞뒤로 5m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전진 콘 기준에서 앞뒤로 5m씩 기준 상관없습니다. 정지 호버링 시 90도 회전 후 호버링 콘 위치 수정하고 180도 회전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정지라는 것을 외칠 때는 고도, 기수 방향 그리고 위치 다 확인하고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수정하고 나머지 이제 회전 진행하는 것이 맞죠.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 물어봤는데 착륙장 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7에서 8초 정도 발목 높이에서 버티고 착륙한다. 이거 잘못됐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1에서 3초, 3초 이내로 착륙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4번이고요.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수의 드론이 군집을 형성했다. 군집을 형성했기 때문에 군집 비행입니다. 드론 해킹 중 스푸핑이라는 해킹 방법이 아닌 것은 드론의 조종을 빼앗아 탈취하는 것. 조종 자체를 빼앗아 탈취하는 것을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하이제킹에서 2번은 하이제킹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1, 3, 4는 스푸핑이라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푸핑은 네트워크 침투를 해서 탈취하는 거고요. 조종 자체를 빼앗아 탈취하는 것을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자, GNSS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보통 이 GNSS, GPS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때는 DOP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DOP를 잘 아셔야 될 게 보통 GNSS는 이렇게 4개 이상의 위성 시스템을 분석을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범위에서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4개 위성이 이 겹쳐지는 부분에 드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GNSS인데 이 4개의 위치에 따른 결과값의 오차를 정확하게 DOP라고 해요. DOP는 즉 그래서 오차라는 건데 오차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DOP 값이 DOP가 낮을수록 정밀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2번 보면 DOP가 높을수록 정밀도가 높다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조종자 실기시험 불합격 사항 물어봤는데 이것 좀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만 자 비행 중에 이제 조종자가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교관이나 이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비행 중에 부착물 부품 이탈했다는 것은 기체 점검을 똑바로 안 한 거니까 탈락이죠. 배터리 부족으로 배터리 교체했다. 하나의 배터리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중간에 교체하면 안 되죠. 기준 고도는요. 우리가 원래는 기준 고도는 3에서 5m 그 사이 범위로 지정을 하라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기준이 기준 고도를 정했었을 때 위아래로 50cm 즉 0.5m 범위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음 비행을 했을 때 시작을 3m로 기준을 잡았다면 그 밑에 0.5m 차이 나는 2.5m까지는 합격 범위인 거죠. 3m로 기준을 잡았으면 2.5에서 3.5m 사이까지는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기준고도 2.5m로 비행은 불합격 사항이 아닌 겁니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영상 항법 시스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항법 시스템을 운용을 한다라는 건데 영상을 체크를 하는데 속도 체크는 당연히 어렵겠죠? 아닌 것은 2번 풍향 속도 체크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 2형은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됐고요. A부터 2형까지 충분히 이제 준비하셔서 교관 시험 보러 가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